안녕하세요, 투자케어입니다. 오늘은 카르다노에 대해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이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언제든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황부터 살펴보자면 네, 금일 9월 19일 오후 5시 40분 비트코인 가격은 62,000달러로 주요 저항선이었던 61,300원 부근을 돌파해주고 한때 62K를 상회하여 62,598달러까지 갔다가 현재는 힘이 조금 빠지면서 눌리는 모습이네요. 네, 1시간 기준으로 상승 채널대 안에서 현재까지 두 번의 하방 이탈이 있었고 첫 번째 하방 이탈했을 당시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무난하게 6만에서부터 62,000달러까지 뚫어줬네요. 간밤에 연준은 기준 금리를 50bp 인하하는 B컷에 나선 게 비트코인 상승에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가 되며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대로 꾸준히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현재 강한 고용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입니다. 연준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으로 긴급 금리 인하를 한 뒤 10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물가가 안 잡힌다는 이유로 금리를 동결해 왔는데 4년 반 만에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연준은 성명을 통해 일자리 증가가 둔화하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지속적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보통 증시와 같은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재료가 되는데 이번의 경우 연준이 경기 부진에 대비하기 위해 인하폭을 키웠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시장 내 침체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역시 같은 이유로 하락 마감을 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금리 인하 결정 직후에 6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뉴욕 장 후반 5만 9천 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아시아 시간대에 다시 반등을 했고 62,000달러 위로 상승 속도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팔콘X의 연구 책임자 데이비드 로언트는 시장이 이미 50bp 인하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했던 만큼 투자자들의 초점은 향후 인하 규모와 범위로 빠르게 이동 중이며 이어 앞으로 펼쳐질 경제 상황이 중요한 시장 변수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엘맥스 그룹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시장에 이 정도로 반영된 상황에서 향후 있을 완화 조치들이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걱정을 했는데 크루거는 이어 기술 분석상으론 6만 5천 달러를 확실히 돌파해야 신고점을 향한 더 큰 움직임이 촉발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블랙록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향후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내다봤는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고객들이 미국 부채 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블랙록의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은 맞지만 리스크 온 자산으로는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블랙록의 고객들은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에 대한 잠재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제한된 공급량, 글로벌 성격, 국경 간 송금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고 블랙록의 분석가들은 미국 연방 부채와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잠재적인 대체 준비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을 하며 이것이 최근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는 35조 달러에 달하며 연간 예산 적자는 2조 달러에 이르고 일부 정치인들은 비트코인을 통해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비트코인 비축을 제안하기도 했죠.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비주권적 화폐 대안으로 분류하며 비트코인이 금융위기나 주권 부채 위기, 통화평가 절하, 지정학적 분쟁과 같은 요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자산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추가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이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더 널리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 게 포인트네요. 또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남겼는데 앞서 16일 기요사키는 비트코인, 금, 은 가격 폭등이 임박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조치가 가격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미리 밝혔으며 이는 예상이 적중을 했죠. 이날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트위터 X에 이번 주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추면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비트코인, 금, 은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 CME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관계자들은 연준이 이번 주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과 동시에 이어 금리 인하와 함께 가짜 화폐인 달러가
가짜 자산인 국채 시장에서 빠져나갈 것이라며 해당 자금이 부동산, 금, 은,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금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건 마치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중에 더 좋은 차를 선택하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전했네요. 이러한 소식들이 카르다노를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면서 카르다노에 대한 첫 번째 최신 이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소식은 스마트 계약을 지원하는 지분 증명 블록체인 카르다노가 최근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스터 캐노비는 카르다노의 토큰인 에이다를 컬트코인이라고 비판하며 바이낸스의 토큰 BNB와 비교해 큰 차이를 강조했는데 캐노비는 에이다와 BNB의 프로젝트 방향과 성과를 비교하며 카르다노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는 트위터 X에 2330일 동안 아무것도 벌스 모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카르다노가 장시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션을 통해 쇠뇌에만 집중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바이낸스는 유틸리티와 성능, 업계 호환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시장 성과를 살펴보면 에이다와 BNB의 차이는 뚜렷하죠. 현재 BNB는 약 813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에이다는 124억 달러에 머물러 있죠.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도 에이다는 지난 하루 동안 5.1%, 지난주에는 2.1%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BNB는 하루 동안 0.8% 하락에 그쳤고 지난주에는 8.1% 상승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는 시장에서 두 자산에 대한 인식과 채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죠.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프로젝트의 개발 활동을 살펴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에이다와 BNB 모두 개발 활동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에이다의 개발 활동 지수는 58.17로 BNB의 6.81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카르다노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활발한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최근 대규모 업데이트인 창 하드포크까지 성공적으로 구현했기에 꾸준히 개발 중인 코인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다음 소식으로는 최근 카르다노의 대량 거래량이 19.5조에서 18.4조로 감소하며 이는 가격의 향방을 결정짓는 거래들의 철수 신호를 시사하며 이는 현재 가격의 위험을 의미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카르다노는 0.40달러를 향한 상승세가 예상되었으나 암호화폐 거래들이 물러나면서 지금은 그 가능성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에이다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기대되지만 최근의 온체인 데이터는 단기 전망이 어두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9월 14일 카르다노는 1일 대규모 거래량 기준 163억 에이다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9월 16일에는 195억 에이다로 증가, 이후에는 거래량이 9월 들어 처음으로 200억 에이다를 돌파한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대규모 거래량은 기관 투자자나 암호화폐 거래들이 거래하는 암호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표는 1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측정하며 이 지표가 급증하면 대규모 플레이어들이 상당량의 암호화폐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감소하면 거래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카르다노의 경우 대규모 거래량은 1950억에서 현재 1844억으로 떨어져 주요 보유자들의 활동 감소를 시사하는 상황입니다. 이 감소가 지속된다면 카르다노의 가격이 최근 손실을 만회할 필요한 동력을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주말 동안 0.36달러였던 에이다의 가격은 현재 0.34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격 하락은 MVRV 비율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실현되지 않은 손실 또는 이익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MVRV 비율이 높을수록 실현되지 않은 이익의 수준이 높지만 그러나 비율이 떨어지면 그 반대로 카르다노의 1일 MVRV 비율은 월요일에 36%, 현재는 마이너스 37%로 에이다의 가격 움직임이 보유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차트를 보자면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볼 만한 자리인데 하락쇄경 패턴에서 상단을 뚫고 올리는 위치라고 저는 판단하며 현재 자리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RSI 또한 51포인트로 중간을 넘어섰고 현재 상단 추세선을 터치하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재료가 없고 거래량에 붙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텐데 0.3달러 구간을 지켜주는지 체크하시면서 현재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고민해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판단하며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